안녕하십니까. 해커스테스의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배운 내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시경제학의 분석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에요. 그럼 소비자 균형, 생산자 균형은 가계, 얘는 기업에 관련한 얘기고요. 시장의 구조는 가계와 기업이 만나서 시장을 이루는 거고요. 생산 요소 시장은 이제 이 소비자, 그러니까 가게에서 내놓는 노동에 대한 자본에 대한 분석이죠. 그래서 1, 2, 3, 4는 미시경제학이고요.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것들은 거시경제학입니다. 정답은 5번이다. 2번 가다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입니다. 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다 라는 거죠. 얘는 분배가 되겠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새로 만들거나 원래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얘는 뭐예요? 생산이 되겠죠. 다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모하는 것. 소모하니까 소비가 되겠죠. 그럼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니까 중간재여서 얘는 생산이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분배가 되겠죠. 공공세탁소에 5만 원을 주고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의 세탁을 맡기는 것은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경제주체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까? 규제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정부가 되겠고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니까? 얘니까 얘는 기업이 되겠고요. 아니우니까 얘가 뭐예요? 가계가 된다. 1번, A는 국방과 치안과 같은 공공재를 공급한다 라는 것이고요. 공공재는 뒤에 가서 배우세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런 거 가진 것다. 과일 장사를 위해 트랙을 구매하는 것은 B의 경제활동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고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C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B의 경제활동이 되겠고요.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공급자는 누가 되겠어요? 우리가 가게가 되고 얘가 C는 공급자가 가게고 수요자는 뭐예요? 기업이 되니까 B가 아니라 C가 되고 B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이에요. 그림은 민간 경제의 순환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민간은 가계와 기업이 되겠다. 가계와 기업이 되겠다. 그러면 실물을 제공하는 자가 공급자, 화폐를 제공하는 자가 수요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산물 시장에 실물을 제공하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기업이 되겠고 얘가 가계가 되겠다.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생산물 시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가 뭐예요?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였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생산 요소 시장에 이런 거니까 얘는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 자본 같은 것을 제공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재화 서비스를 팔고 받은 거니까 기업의 수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업이 주는 거니까 비용을 지출한 거죠. 비용을 지출한 거다. 1번, A는 이윤극대화, B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다. 둘이 바뀌어 있고요.
두 번째, 기억의 사례로 택시회사가 택시를 구입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택시회사는 기업이죠. 근데 A는 가게니까 틀렸고 니은은 가게 소비의 원천이 된다 그랬는데 니은은 기업이 받은 거예요. 틀렸고요. 디귿에서는 노동자본 토지가 있다. 이거는 실물이 되겠고요. 틀렸고 5번 리을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이자 지대를 받는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번 문제는 굉장히 잘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것들 잘 해두셔야 된다. 자, 5번 그림은 정부와 다른 경제주체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물을 제공하는 건 뭘 줄 수 있다? 공공재 같은 것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가게와 기업이 정부한테 바칠 수 있는 건 조세가 될 겁니다. 조세. 그럼 1번 기업은 가계의 저축에 영향을 준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금이니까 세금이 많아지면 저축할 금액이 없어지겠죠. 니은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투자를 못하겠죠. 디귿은 국방이나 치안을 포함한다. 국방이나 치안이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네 번째, 리을의 대표적으로 사회 간접자본을 들 수가 있고요. 5번, 디귿과 리을이 작아질수록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 지금 디귿과 리을은 공공재, 정부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복지 수준이 낮아질 거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입니다. 6번, 아래 과정을 토대로 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이에요. 희소성 선택의 문제 발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국제무역의 특화 원리는 선택의 문제와 무관하다. 우리가 특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 거냐라는 걸 정한 거예요. 그럼 특화는 결국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니까 특화를 할 때는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고른다라는 거예요. 틀렸고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택의 문제라는 건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한 개를 선택한다는 표현을 안 쓰죠. 2개 이상을 선택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다. 세 번째,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과 관련되므로 수요 측면에 한정된다. 아니죠. 수요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내가 자원을 뭘 생산할 거냐도 결정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 발생을 한다. 네 번째,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뭔가가 지급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임금을 주면 저 사람한테 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고요. 5번, 시장경제체제에선 발생하지만 계획경제체의 희소성이 발생한다. 희소성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의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체제랑은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 지문에서 의미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희소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은 희소하지 않았지만 희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렸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되겠고요. 이용객의 증가로 무료 주차장이 유료화되었다. 무료가 유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희소성이 이제 없었다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올라 가격이 안정되었다. 가격이 본래 있었으니까 희소성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격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희소성이 있었던 거고요. 5번, 전자제품의 수요 증가로 기업의 생산량을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 내고 파는 거니까, 돈 주고 파는 거니까, 돈 받고 파는 거니까 희소성이 있다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지문에 대한 의견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면서도 값이 매우 싼 반면 다이아몬드는 극히 제한적으로 쓰이는데 그 값이 매우 비쌉니다. 이것이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은 왜 생겨날까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할 때 사실 경제학 원론을 좀 배우신 분들은 이걸 또 한계 효용 이런 걸로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 테스트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상식선에서 풀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물과 다이아몬드 중에서 얘가 비싸다는 건 뭐가 크다? 희소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희소성이 크다. 그럼 재화의 가격은 희소성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맞고요. 물보다 다이아몬드의 수요가 많다. 그건 아니죠. 물은 영원히 먹고 살아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재화의 가격과 유용성은 반비례한다. 뭐 상관없는 얘기. 물은 자유재고 다이아몬드는 경제적이다 라고 했는데 물이 지금 뭐야? 값이 싸다는 건 희소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있는데 좀 적다. 왜? 엄청 많으니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보다 물 소비에 기회비용이 크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9번입니다. 갑은 주말에 영화를 볼까 운동을 볼까 고민하다가 영화를 보기로 했다. 영화를 보던 갑은 재미가 없어 영화 관람료가 아까웠지만 상영 중간에 영화관을 나와서 힙을 향했다. 집에서 TV를 보니 아이돌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 주말에 영화를 볼까 운동을 할까 고민했다. 이건 뭐예요? 경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경제 문제는 희소성 때문이다. 맞죠? 두 번째, 니은의 기회비용은 영화 관람료와 운동할 때의 만족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영화 관람료가 뭐야? 명시적 비용이고 내가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운동을 할 거니까 얘가 뭐예요? 암묵적 비용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을 더한 값이에요.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디귿은 소비활동이다. 영화를 봤다라는 건 소비활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가 없어. 영화 관람료가 아까웠지만 상영 중간에 나왔다라는 건데 나온 이유가 뭐야?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 비용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의 개념을 알고 행동한 사례다. 그 다음에 아이돌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분배가 아니라 뭐예요? 생산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10번입니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입니다. 갑은 시험이 끝나는 이번 주말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 독서 관람을 하려고 한다. 영화 관람 중 하나를 하려고 한다. 이때 편익의 크기를 따져보니 운동은 10, 독서는 9, 영화 관람은 8의 편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10, 독서는 9, 영화 관람은 8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관람 선택의 기회비용은 뭐였어요? 선택 시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영화 관람의 기회비용은 운동이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독서나 영화 관람을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동일하다. 운동할 때는 9. 그죠? 독서하면 운동이니까 독서고요. 그래서 독서나 영화 관람은 기회비용은 동일하다. 운동 선택의 기회비용이 독서 선택의 기회비용보다 크다. 운동이 뭐예요? 작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이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 리을. 운동 선택의 기회비용은 독서의 영화 관람에서는 편익의 합계가 아니라 그 중에서 뭐예요?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중 큰 것이 기회비용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갑은 인도식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 식당을 경영하면 월 매출액이 최소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로 예상된다. 월 비용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매달 700만 원이다. 그래서 1번. 자, 우리가 편익이 있고 비용 중에서
편익이 커야 되고요. 같거나 최소. 그럼 기회비용은 이제 뭘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별이 된다. 그러면 먼저 지금 500만 원 월급을 받는 이니까 얘가 암묵적 비용에 500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당 매출액이 최소 어때요? 매출액은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월 비용은 얼마다? 700만 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비용은 총 해서 얼마입니까? 1200이 되니까 현익이 1200보다 크면 식당을 해야 되고요. 그거보다 작으면 식당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갑이 식당을 창업하는 건 합리적이다. 판단할 수 없다. 월 비용 700만 원은 식당 경영의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그 다음 월 매출에 관계없이 식당 경영의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왜? 1200으로 일정하죠. 네 번째, 월 매출액이 1100만 원이 되려면 식당 경영이 생활보다 이득이다. 지금 1100이면 기회비용이 1200이니까 얘는 식당을 차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식당 경영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니은과 디귿의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12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갑은 특기를 살려 집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싶어 한다. 현재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으나 크리에이터로 일하면 연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에 매년 들어갈 컴퓨터 업그레이드 400만 원과 1년 전에 업무용으로 구입한 400만 원짜리 태블릿 PC가 마음에 걸린다 입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가 300만 원짜리 태블릿 PC는 샀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매몰 비용이 되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편익과 비용 중에서 편익이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비용이 뭐예요? 명시적 비용이 있고 암묵적 비용이 있죠. 그럼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이 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연으로 하면 2400이 되니까 얘는 비용이 2800입니다. 근데 여기서 편익이 3000만 원이 만들어지니까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는 합리적 선택은 해야 된다. 1번, 갑은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태블릿 PC는 선택의 고려사항이 아니겠죠. 왜? 매몰 비용이니까. 크리에이터로 활동 시 감수해야 될 기회비용은 28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어때? 3000이고 순편익이 뭐예요? 편익 빼기 비용이죠. 순편익이 200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